가공될 때 소재가 이제 원래 인식이 안 돼도 가공이 되는 방법인데요. 거기는 소재 인식하는 방법까지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뭐 하시던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이상이 없으시면은 바로 다시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다 보이시고 목소리 다 들리는 거 맞으시나요? 예, 그러면은 저희 10버전의 연산 속도가 저하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화면을 하나 연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NC창을 열게 되면은 제가 뭐 간단하게 이거 또 뭐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일단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만들고 소재까지 인식시킨 다음에 가공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공 경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황상에서 보시면 계산 전에 9버전에 없던 기능이 10버전에 추가된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적화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한번 누르게 되면 고정밀도랑 빠른 계산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내용 때문에 연산 속도가 좀 많이 늦어지는 이제 그 이유인데요. 이 내용을 도움말로 보시면요. 이걸 체크해 주시고 도움말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 지금 이건 다 영문으로 저희 본사에서 나온 거라 영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황삭에서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황삭 병렬이라든가 황삭 야선 같은 가공을 할 때 황삭에서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옵티마이즈 최적화로 되어 있을 때는 고정밀도 하이 어큐레시랑 빠른 계산 둘 중에 하나 중에 자기가 이 조건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임의로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서 임의로 결정을 해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요 고정밀도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삭뿐만 아니라 정삭, 잔삭, 뭐 다른 가공에도 기본적으로 요 고정밀도가 이렇게 보시면 디폴트 옵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세요. 이게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 시간이 그만큼 다 연산 시간이 느려지는 거고요. 요 빠른 계산으로 하시게 되면 9버전보다는 좀 느려질 수 있는데 거의 9버전과 비슷하게 속도가 좀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되고요. 근데 요 선택은 이제 황삭에서밖에 선택을 하실 수가 지금 현재는 이제 선택을 황삭에서밖에 하실 수가 없고요.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제 고정밀도로 계산을 할 것인지 빠른 계산으로 할 것인지는 이쪽 보시면은 이 조건에 맞게
이 조건에 해당하면 이제 빠른 계산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 보시면 코너 반경의 15분의 1보다 다운 스텝이 작을 경우, 코너 반경보다 코너 반경의 15분의 1 정도의 스텝 다운이 있다는 거는 거의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총 소재 T보다 스텝 다운이 50배, 500배 정도. 그러니까 총 소재를 봤을 때 스텝 다운이 500개 정도가 나오면, 500 경로가 나오면 그 상황에 이제 그 상황에 나오면 이제 빠른 계산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계산을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고정밀도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작업하실 때 연산 속도 좀 느려지는 건데요. 요거를 근데 보시게 되면은 고정밀도로 했을 때 연산 시간은 오히려 좀 느려지는 반면에 가공 시간이라든가 공구의 수명 같은 그쪽으로는 공구의 수명은 더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해서 툴을 직접 이렇게 뽑아 보셨을 때 체감상으로 느끼기는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이제 늦어진 것만 와닿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느껴지시는 거고요. 툴 내용이 좋아지는 거는 눈에 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많이 좀 놓치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산 시간이 늦어지는 대신에 가공이 그만큼 좀 가공의 질이 좀 높아지는 건데 저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간만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도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연산 뭐 이런 걸 떠나서 시간을 좀 빨리 연산 시간을 빨리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가공하실 때도 옛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옛날처럼 대신 백그라운드 연산 동시 작업을 못 하시는 대신에 단순하게 연산은 빨리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거는 즉시 계산으로 계산하시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 9버전하고 동일하게 계산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사용하시면 빨리 나온 대신에 다른 작업 못 하시고 9버전하고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10버전에서 가공 연산 시간이 좀 늦어진 거고요. 두 가지. 하지만 대부분 고정밀도로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가공의 질은 좀 높아졌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잠시만. 그리고 고정밀도랑 빠른 계산을 선택하셨을 때 차이점은요. 고정밀도를 선택하시면은 소재 샹크 홀더 추적을 여기서 이제 고급 옵션을 해주시면은 최소 소재 두께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내용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이걸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빠른 계산을 하실 때는 요거를 빠른 계산을 하시면 이 항목이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 최소 소재 두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점까지 유의해 주시면 좀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IT하고 엘리트의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직도 IT를 사용하시는 분이 현장에 가시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요.
엘리트 안에서도 리가시 펑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가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시는 거 보시면 오히려 작업하시기가 속도도 훨씬 빠르시고요. 뭐 소재라든가 뭐 그런 쪽에 더 설정하실 부분이 많이 생략되기 때문에 간소화되기 때문에 IT를 편리함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제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IT는 개발이 중단된 제품이기 때문에 시스템 쪽에 문제가 어떤 버그라든가 생기셨을 때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많이 없고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는 엘리트를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엘리트에서는 어떤 버그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뭐 바로는 안 되더라도 본사에 연락을 해서 추후에라도 꼭 어떻게든 뭐 이렇게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IT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개발이 중단되고 11 버전 이후에는 차차 이제 없어지게 될 거고요. 조금씩 없어져서 이제 나중에는 거의 사용을 못 하시게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엘리트를 사용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좀 엘리트를 사용하시는 게 나중에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시면은 전에 IT 때 이제 유용했던 좀 편리했던 기능들이 오히려 엘리트에 오면서 많이 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좀 해주시는데요. IT하고 엘리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엔진 자체가 다르고요. 좀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뭐 내부적으로 했을 때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엔진 쪽으로 좀 달라졌기 때문에 IT에서 있던 기능이 꼭 엘리트에 와서 IT 때 만들었던 그 기능을 왜 엘리트에서 못 만드느냐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런 그 내부적인 기능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100%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기능을 아직까지는 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은 대신 이제 다른 모델링 쪽이라든가 다른 분야, NC 분야만 보시면은 IT가 좀 많이 편리한 게 솔직히 보이는데요. 다른 설계라든가 뭐 프레스 사출이나 설계라든가 뭐 모델링 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엘리트 같은 경우는 전 분야에서 좀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데이터 인터페이스 외부 파일을 불러올 때 좀 문제점. 그러니까 IT에서 과절삭이 엘리트가 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과절삭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 상당히 좀 많고요. 이제 요 문제가 좀 많이 좀 발생해서 요 데이터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데이터를 받아오실 때 임포트 하시게 되면 모델링에서 파일을 이제 불러오시든 NC로 불러오시든 엔티티 정정을 거쳐서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메시 작업을 해서 이제 NC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보시면 면 수정 기능을 면 수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동으로 엔티티 정정이 될 때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하지만 완벽하게는 하기가 좀 힘드시고요. 이 기능은 화면을 보면서 제가 프로그램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가져오기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유저들이 여기서 그냥 바로 OK를 해서 잠시만요.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요.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본사에서 이제 방침이 나온 게 차차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나왔고요. 뭐 한 번에 제외된다고 하면은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제외는 못 하고요. 버전 업 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조금씩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삭제되는 뭐 그런 완전히 제외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차차 줄어드는 것까지는 방침이 그렇게 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요 데이터 인터페이스 부르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무에서 작업하시면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받으실 때 예, 그렇게 9버전 기능, 좋은 기능이 신버전에 구현되면서 없어지면, 그쵸. 그렇게 되시면 참 좋겠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바로는 안 되더라도 차후에는 꼭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때, 기본적으로 요 밑에 접기 표기는 보통 이제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바로 여기서 OK를 불러서 바로 가실 거예요. 이 안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엔티티 정정이라는 여기 항목이 선택이 자동으로 돼 있고요. 이걸 이제 풀 수도 있는데요. 이 선택을 자동적으로 해주시고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하시는 대로 이렇게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 클릭하시면 NC로도 바로 가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데이터, 지금 저는 이제 IGS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갖고 오시게 되면, 지금은, 제가 불러오기 전에 엔티티 정정을 눌렀고요. 이렇게 보시면, 격리된, 유효하지 않는 면이라서 셋이 하나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이 면이, 문제의 좀 면인데요. 수정을 했음에도 이제 정정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면은 그 정정에서 좀 처리가 안 된 부분이에요. 다시 보면 도구에서 요거는 제가 일단 이렇게 해서 정정을 한번 해서 밖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정정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정정을 안 하고 한번 갖고 와서 그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가져오게 똑같이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시는데요. 이번에는 이 정정을 안 해서 한번 갖고 와볼게요. 네, 지금 정정을 안 해서 갖고 오면요. 셋에도 어떤 변화가 없고요. 지금 이 상태는 원래는 외부 데이터 그냥 그대로 갖고 오신 상태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되는 상태고요. 이럴 때 이제 도구에서 엔티티 검사 및 정정을 한번 눌러주시면요. 밖에서 자동으로 정정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정정이 됐는지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 엔티티로 해놓고, 일단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면요. 이 모델링에서 일단 문제되는 부분이 체크가 될 거고요. 이제 검사된 형상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체크가 나오게 되고요. 345개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문제점이 있는 그 면들은 이렇게 셋으로 묶여서 나오게 되고요. 어떤 면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를 닫은 상태에서 다시 그 체크된 그 셋만 키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쪽이 문제가 있는 면이고요. 제가 반전으로 문제가 없는 면을 켜보게 되면 이쪽 면들이 문제가 없는 면이고요. 그러니까 유효한 엔티티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유효하지 않은 엔티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 않은 엔티티가 좀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는 밖에서 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도구에 엔티티 검사 및 정정 들어오신 다음에 일단 검사를 다시 해주시고 345면을 정정을 여기서 해 주실 수도 있으세요.
밖에서 해주신 거랑 이제 작업은 유사한데요. 요거는 제가 어떤 면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검사를 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실 수도 있으세요. 일단은 요거는 다시 한번 다시 데이터 불러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엔티티는 정정을 안 하고 이렇게 불러볼게요. 이번에 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셋에는 어떤 변화가 없을 거고요. 도구에서 검사 및 정정해서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345면이 이렇게 유효되지 않은 면이라고 체크가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이 면들을 수작업으로도 유효한 면으로 바꿔줄 수가 있으세요. 면에서 수정의 스케쳐 기능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스케쳐의 평면 스케쳐가 아닌 곡면의 스케쳐를 그리실 때 사용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유효한 면으로 면 속성, 엔티티 속성을 바꾸실 때도 좀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면의 수정의 스케쳐 누르시고 문제되는 유효하지 않은 엔티티란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뭐 면 수정의 스케치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요. 여기서 다른 작업 안 하시고 바로 종료만 해주셔도 이 기능을 유효한 기능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려면 엔티티 검사에서 정정을 다시 누르시고 아까처럼 동일하게 하셨을 때 아까 345개 면이 선택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344개가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여기 와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제가 면 수정의 스케치 작업을 한 이 면이 없어지고 이건 면은 다시 반전을 해보면 유효한 엔티티 면으로 넘어간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면에서 없어지고요. 넘어간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도구에 검사하시는데 지금은 344개의 면이 선택이 됐고요. 다시 면에서 수정의 스케치 작업하고 이번엔 눈에 잘 띄는 이 큰 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다른 작업은 안 하시고 바로 스케쳐 종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검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이거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아까는 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데요. 조그만 거 다시 해보니까 이번에 하나 더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작업은 왜 하시는 거냐면 일단 유효한 면으로 엔티티를 전부 다 바꿔주셔야 NC 작업에서 어떤 작업을 하셨을 때 면을 인식하거나 했을 때 과절삭이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를 최소한 줄이실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다시 그러니까 이 작업은 엔티티 정정을 해서 한 번에 안 되시는 그런 작업이 있으실 때는 이렇게 수작업까지 섞어서 해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유효한 엔티티로 만들어 주신 다음 작업을 하시면 이후에 과절사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엔티티 검사 및 정정할 게 없다고 나오실 때까지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작업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요. 네. 예, 솔리드에서도 좀 질문하신 거는 예, 답변 드리면 솔리드에서도 가능하시고요. 솔리드에서는 솔리드 수정 기능이 솔리드의 수정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이 기능 하셔도 뭐 그런 동일하게 유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딱히 어떤 모델링을 외부 데이터를 받아 오셔서 매번 이렇게 작업을 해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게 지금 I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일어나는 과절사 같은 경우를 방지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 사용하시는 엘리트에서 가공 방식으로 하신다면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요거까지 다 설명드리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구에서 보시면은 도구에서 초기 설정을 누르시면요. 제네럴이 있고요. 외부 데이터를 이제 기본적으로 받아오시는 요 데이터 인터페이스 항목이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열리게 돼요. 기본으로는 이게 표준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신데요. 이걸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외부 데이터를 받아오실 때 좀 더 좀 세부적으로 좀 데이터를 받아오실 수가 있으세요. 이걸 제가 표준을 전부 다 옵션으로 바꾸고 일단 OK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요. 다시 아까랑 똑같은 외부 데이터를 한번 받아오게 되면 동일하게 엔티티 정정을 풀렀고요. 아까랑 다 똑같이 작업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345개의 면이 유효하지 않은 면으로 선택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옵션을 바꾸니까 381개, 36개 정도가 더 선택이 됐죠. 그러니까 이 도구에서 옵션을 바꾸게 되면 이 면들을 더 세부적으로 체크를 좀 더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외부 데이터를 받으셨을 때 유효한 엔티티로 이렇게 바꾸시는 방법은 그냥 기존적으로 일반적으로 솔리드 작업, 엘리트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 이렇게 작업 안 하셔도. 근데 이걸 IT로 작업을 하실 때 특히나 발생하는 문제가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면에서 어떤 과절사기라든가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IT를 쓰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은 해주셔야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문제를 좀 최소화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작업을 왜 해주셔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갖고 올 때 이 데이터에서도 이제 파일 정보를 보시게 되면 이 파일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IDS에서 작업을 한 그런 데이터고요.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더 볼게요. 확장자를 스텝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요걸 한번 볼까요? 이건 UG 6.0 버전에서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한 데이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가장 많이 쓰시는 확장자가 이제 스텝이나 IGS인데 그 IGS나 이제 스텝을 변환하기 전에 작업하시던 그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어떤 유지가 됐든 뭐 카티아가 됐든 그 프로그램 자체도 업데이트가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IT 같은 경우는 그 업데이트를 올라가는 거를 호환을 못 해주게 되고요. 일단 뭐 개발이 안 됐다는 이제 뭐 개발이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가장 치명적인 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에서 작업을 뭐 확장자를 뭐 변환하기 전에 작업하시던 그 프로그램이 패치업에서 계속 올라갔을 때 같이 반대로 저희가 받아주는 저희 쪽에서도 버전업이 올라가서 동일하게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상대 뭐 프로그램이 계속 올라가는데 저희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엔티티가 이제 유효되지 않은 엔티티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가공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엘리트에서는 저희도 동시에 같이 올라가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하셔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될 텐데요. IT 같은 경우는 개발이 일단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호환성이 전혀 안 된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에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는 잠깐 다른 이제 업체에서 사용한 그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실제 업체에서 이제 뭐 이건 사용을 하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식으로 다시 보시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세요. 아까랑 이제 이름은 좀 다른데요. 아까는 유효하지 않은 뭐 그런 엔티티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NC 스페셜 근사처리면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다른데요. 내용은 유사하세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이제 가공상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면들이고요. 이런 면들이 어떤 정리를 안 하셔도 엘리트에서 작업을 하시면 대부분 까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신다는 거고요. IT 리가시 펑션으로 작업하셨을 때는 이런 면들이 문제의 소지가 될 확률이 좀 높다는 그런 차이를 아까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은 지금은 뭐 리가시 펑션이 편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도 차차 점차적으로는 엘리트로 넘어가시는 게 좀 나중에 차후를 보시면 좀 그게 훨씬 좀 나아질 방법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른 거는 이 부분은 저희 세 번째로 이번에 해볼 소재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좀 간략하게 이것도 요즘에 좀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이거는 아시는 내용 같은데요.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재 인식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2D 2.5축이나 옛날 9버전 리가시 펑션 사용하실 때는 소재 인식을 안 하셔도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이거는 9버전 가공 공정 중에 나선 가공 3D로 작업을 한 거고요. 이렇게 작업하시게 되면은 간혹 요런 현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리가시 펑션인데도 불구하고 소재를 만들어야 가공이 된다고 이런 문구 에러 창이 나오는 걸 간혹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럴 때는요, 옵션에 보시면 소재 샹크 및 홀더 추적에서 고급으로 바꾸시고 이전 소재를 인식을 안 하게 지정 안음으로 하시면은, 그러니까 지정하게 되면 어차피 소재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소재를 고려한다고 이렇게 얘가 돼 있으면 가공이 안 나오는 거고요. 이걸 지정 안음으로 그냥 소재를 무시하고 작업을 하시면 기존의 9버전 가공 방식처럼 이렇게 해서 툴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왜 리가시 펑션인데도 소재를 만들어야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정 안음으로 해야 작업이 되실 거고요. 소재가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하게 되면 얘네 툴은 기본적으로 소재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앞에서 남은 소재 그런 게 전혀 체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는 그 Z값에 의해서 전부 다 가공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두 번째는 똑같은 건데요. 소재를 주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소재를 이렇게 줬고요. 똑같이 리가시 펑션을 사용하는데요. 이번에는 위에 있는 거는 공차를 5만큼 줬고요. 이번에는 소재는 있기 때문에 예로 하셔도 되고 지정 않음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세요.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주시는 공차만큼 빠지고 가공이 되시겠죠. 대신 소재를 줬기 때문에 남은 소재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공차 주신 만큼 이쪽에 남아있는 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같은 리가시 펑션이지만 소재를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를 공차를 아까 5에서 위에서 5를 주고 지금은 0을 줬을 때요. 얘 같은 경우는 남은 소재를 인식해서 가공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앞 공정에 남은 소재, 공차만큼 남은 소재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같은 리가시 펑션이라도 이 소재를 인식해서 하시면 좀 작업이 좀 편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소재를 동일하게 소재를 줬고요. 기본적으로 2.5축이나 리가시 펑션이기 때문에 둘 다 소재 안 줘도 뭐 작업은 가능하시겠지만 일단 소재를 한번 줘봤고요. 포켓 가공을 할 때 요 안에 옵션에 이제 제가 가공선 옵션을 좀 바꿔서 공차를 좀 줬고요.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안쪽에는 외형선에 공차를 줘서 요 안쪽에 남은 소재를 좀 만들었고요. 남는 살을 만들었고요. 남는 살을 확인하면 요 안쪽만 이렇게 남는 소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2.5축의 가공에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있는 그 나선 가공은 윗공정 2.5축에서 남은 소재만 인식해서 가공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소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작업을 이어서 작업을 해주신다고 하면 소재를 2.5축이나 이제 리가시 펑션 사용하실 때도 소재를 주시는 게 좀 더 편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요 소재 안 주시고 리가시 펑션 하실 때 소재를 인식해야 가공 툴이 나온다고 경고 문이 나올 때는 요 이전 소재 고려를 지정 않음으로 하신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문의 전화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좀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설명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한 거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더 혹시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시나요? 오늘은 다른 요즘 좀 많이 전화 저희한테 본사에 많이 들어오는 게 리가시 펑션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과절사하게 되는 내용들이 가끔 좀 들어오시는 그게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LT에서 했을 때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의 신경 안 쓰셔도 작업하시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고요. IT를 하셨을 때 엘리트만큼의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그런 면을 다 해주셔야 어느 정도는 최소화시키실 수 있다는 데 그거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일단 오늘 하신 질문 없으시면은 지금 옆에 창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30주년을 맞아서 깁스캠하고 시마트론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요장터 들어오시면서도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시마트론 창립주년하고 깁스캠 창립주년을 써주시면은
상품도 이렇게 드리니까요. 요것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거 말고도 지금도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요거 말고도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마트론 4행시나 깁스캠 3행시 지어주시면 정말 좀 잘 지어주신 분에서는 상품을 드리니까, 그리고 82년 스마트론 깁스캠하고 나이가 똑같으신 82년생이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니까 이 이벤트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17일부터 하는 신토스, 혹시 거기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신토스에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입장권 같은 거를 바로 좀 갖다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